SD400 강성이 좋다는 얘기고요. 한국에서 만들었고 한국 철강 10mm 철근이가 나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자, 오늘은 자재 중에 철근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된다 하는 수준, 철근 이 정도까지는 알고 배근을 하자, 뭐 그 정도의 타이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근을 우리가 어떤 게 좋은 제품이고 어떤 게 정품이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철근을 왜 촘촘하게 정확한 간격으로 엮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밑작업이 되고 있고요. 자, 준비하면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자재에 관해서 자재마다 조금씩 해서 그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주문하는 방법,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를 구입 시 유의하실 점은, 지금 이쪽 진화 현장은 어떻게 보면 오지입니다. 오지고 면적도 작기 때문에 큰 도시에서 물건을 많이 다루는 큰 곳에서 물건을 갖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곳은 쉽게 얘기하면 판매자의 양심을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고요. 혹여나 판매자가 정품이 아닌 걸 판매를 한다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알고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재가 들어오면 사용 전, 받으면서는 솔직히 검수하기는 힘듭니다. 사러 가서 일일이 다 뒤져본다는 것도 그쪽에서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힘들고, 대신에 받고 난 다음에 검수를 해서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철근이나 뭐 기타 등등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확인을 하시고 물건을 사용하셔야 되고, 물론 이게 벽체가 올라가서 내력벽이 되고 또 지진에 의한 보강벽이 된다면 정품과 비품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바닥 기초가 타설이 되고 거기에 보강근이 들어가면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문제가 될 만큼의 큰 차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현장 검수는 꼭 하시고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매자를 믿고 사는 수밖에 없고요. 현장이 이런 곳일수록 어쩔 수 없지만, 자, 이 현장은 그래도 상당히 운이 좋고요. 어떻게 해서 저도 주변에 인맥을 동원해서 큰 도시에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양이 적어서 배달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배달이 돼서 다행인 거고요. 또 요즘에는 파이프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철근을 취급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파이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인테리어나 아니면 그런 체인점 때문에 비규격 파이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파이프까지 한다면 수도 없는 파이프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철강회사에서 철제상에서 철근까지 취급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작은 데는 물론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런 데는 믿고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현장 검수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철근이 지금 SD400 강성이 좋다는 얘기고요. 10D는 10mm 철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수량은 210, 중량이
941kg입니다. 자, 이걸 보면 왜 1톤이 안 맞았을까 하겠지만 톤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가닥으로 해서 묶여서 거의 210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너 본 차이로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량만큼 금액을 받는 겁니다, 철근은. 그리고 뭐 나머지는 크게 이 중요한 게 없고요. 자, 이게 이제 철근 같은 경우에는 철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철근을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만들었고 한국 철강 10mm 철근이가 나오고요. 자, 이 SD400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이바 철근은 고강성 철근은 여기 뒤에 보시면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안 찍힌 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철근에다가 이 표를 붙여가지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제대로 된 철근입니다. 자,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알고 그리고 믿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안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마킹을 하려고 철근을 깔아보면 10mm 철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중간이 막 꼬여 있거나 꼬불꼬불한 철근들이 많이 있다는 건 그냥 한 번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뭐 인증번호까지 다 있고 한국철강, 우리나라 6대 철강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철강입니다. 예, 여기서 나온 철근은 정품이란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미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강도가 나온 정품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점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시고, 앞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철근을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철근 마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굳이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왜 페인트 마커로 하냐, 크레파스는 분필로 해라. 근데 이제 제가 전체를 마킹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이유는 이게 정확하게 그래도 최대한 간격을 맞춰서 철근이 엮여야 등분부 하중이라고 해서 힘을 받았을 때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힘이 기준치만큼 받았을 때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자, 분필이 크레파스가 마카가 어떤 게 제일 얇을까요? 제일 얇은 건 마카가 제일 얇습니다. 그러면 제일 얇은 걸로 마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오차 범위가 줄어들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차 범위의 축소,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등분부 하중,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시간이 남아들어서 전체를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직접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마카로 칠을 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예로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마카 끝이 닳아서 못 씁니다. 살살 천천히 힘 안 주고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닳아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철근은 쉽게 얘기하면 2형 철근이라고 합니다. 자, 2형 철근이라 하는 건 이 표면의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서 콘크리트가 잘 달라붙게 만들었기 때문에 2형 철근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 뭐 옛날 한문들인데, 그래서 2형 철근이라고 하니까 철근하고 2형 철근하고 틀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통상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아는 상식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면에 잘 안 붙는다 하여 콘크리트가 면에 잘 붙게 저렇게 만들어서 저 철근을 2형 철근이라고 자, 그렇게 부릅니다.
살짝만 밀고 안으로 조금만. 오케이. 됐어. 이제 다 묶어도 돼. 맞아. 자, 이렇게 실을 띄워서 라인을 잡습니다. 이걸 도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자, 이 4인장 보강근은 우리가 벽체할 때 창문이나 문자리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 기초할 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벽을 할 때 창문이나 문자리에 4인장을 하면 그 부분에 콘크리트가 크랙이 발생이 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단계 높은 거 벽체가 10mm면 13mm로 하고요, 또 13mm면 16mm로 하는데 보통 150mm 벽체에 10mm 더블 배건을 하기 때문에 13mm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브레타가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쪽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넣기 힘들어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인장 보강근은 상당히 기초에 있어서 중요한 보강근이기 때문에 항상 넣어 주시고, 10mm로 해서 기초가 무슨 힘이 있겠냐 하지만 이렇게 마킹해서 지금 남아있는 철근 잘라놨지만 이렇게 마킹을 전체를 다 해서 그리고 철근을 결속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강근을 넣어 주시면 그 어떤 것보다 튼튼하게 됩니다. 자, 기초에 많이 투자해서 내진 설계를 하실 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좀 기초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절약을 해서 가성비를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이 방식을 채택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한테 맞는 방식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철근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보신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귀찮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철근에 대한 부분을 올리긴 올렸는데, 이번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다 하시는 분은 복백은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몫입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론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